책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이 내는 소리를 찾아 여러분과 소통하는 책소리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첫 문장을 남긴 이방인.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많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작가 알베르 까미의 최초의 인간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해요. 열린 책들 세계문학 시리즈 두 번째 도서예요. 책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책 속 주인공 자크 코르무리는 생부리외로 이동하고 있어요. 어릴 적 은사님이 은퇴 후 생활하고 계신 곳이기도 했고요. 자신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면서 아들에게 아버지 무덤에 좀 가보라는 그 어머니의 당부가 있었기도 했어서 자크는 은사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는 일을 먼저 해치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인 묘지로 갑니다. 자크는 아버지 무덤의 비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아버지 생물연대를 알게 되고 아버지 나이를 이제 찰나적으로 계산해요. 29살. 되게 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40살인데 지금 이 무덤에 묻혀있는 아버지는 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사망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감정들이 막 올라와요. 어떤 정다움이랄까 연민 같은 그런 감정이긴 한데 이거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이 느끼는 그런 영혼의 충동이라기보다는 그 어린애를 뭐랄까 그 억울하게 죽은 어린애를 바라보는 어른이 다 큰 어른이 느끼는 그런 연민 같은 그런 감정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크가. 그리고 돌아보니까 이 그 군인 묘지에서 사망해서 묻혀 있는 대부분의 이 어린 아이들이 그 우리를 출생하게 하고 이렇게 땅으로 녹아 흘러 들어가서 이 땅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왜 그동안 아버지의 존재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돼요. 지금 무덤에 있는 아버지가 29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나 29살 때 나는 어땠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그 어떤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멀어지기 위해서 더 노력했고 그리고 자기 삶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더 많이 죽기 전에 더 많이 알미라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다. 습득해야 되겠다라는 노력 그런 생각으로 더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일구어 나가는 것들에 많이 집중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걸 이루어 보기도 전에 이미 일찍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슴이 얼마나 짠했을까요? 자크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광란의 삶, 뭐 용감하고 비겁했던 그리고 좀 노력했던 이런 모든 삶들을 아버지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신에게 그런 삶을 주고 그 바다 건너편 낯선 땅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아버지에 대해서 자크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을 좀 찾아가 보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상하다 보니 자신의 그 어릴 적 모습들이 이 책에 많이 담겨 있거든요. 자크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생긴 그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그 듣지 못하는 엄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의 남동생, 그러니까 자크에겐 삼촌이잖아요. 이 삼촌도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고 엄하고 억적 같은 할머니, 그리고 되게 내성적이어서 이 책에는 많이 거론되지 않는 인물인 자크의 형,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족은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생활하는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자크 역시도 그중 하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등 교육이 끝나면 뭐 공장이든 어디 사무실이든 가서 집안 형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자크가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크를 바라보는 스승님, 베르나르 스승님이 이 아이를 너무 이제 사랑스럽게 보고 이 아이가 너무 공부하기를 바래서 집에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집에서는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베르나르가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원래는 돈벌이를 하기를 원했는데 그 삼촌도 굉장히 찬성을 했기도 했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위가 높아지면 이 벌이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 어렵게 승낙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형편이 다른 학우들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다르구나 다른 아이들과. 그리고 가정 환경 조사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러니까 부모의 직업이랄까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 부모가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우리 집이. 그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이 가난이라는 수치심,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끼는 자신에 대한 수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제 혼란스럽게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자크는 어,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해서 되게 창피하거나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왜 내 가정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탓하거나 내가 막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그리고 특히 우리 엄마, 막 그런 게 강했던 아이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흔적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 자크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장들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야, 어떻게 이렇게 멋진 문장들을 이렇게 써놓았을까 싶을 정도로 까미가 너무 좋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작품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 이유가, 어, 47세 나이 때 까미가 사망을 했는데, 이 작품은 미완의 그 6필로 작성된 끄적거림에 불과했던 원고이었고, 까미가 사망하고 나서 바로 출간도 되지 않았던 그런 끄적임에 불과해요. 까미는 아들과 딸 쌍둥이 자식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휴가지에서 이제 계약을 해야 돼가지고 파리로 가야 되는 그때에 까미 역시도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차표를 끊고 파리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리마르 출판사의 그 사장의 조카였던 미셸 갈리마르가 굉장히 멋지고 좋은 비싼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까미에게 얘기해요. 기차 타지 말고 내 차로 이동하자 같이. 그래서 아무런 뭐 망설임도 없이 그 차에 올라탔고, 그리고 상스에서 파리 인접해 있는 그 7번 국도에 그 플라타나스 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 그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이 자동차가 그 플라타나스 나무 하나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운전자였던 갈리마르와 보조석에 있던 까미가 사망을 하게 돼요. 150m 이상의 그 사고 현장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원고의 일부들이 막 발견되고 그랬대요. 까미가 사망하고 나서 까미의 아내인 프랑신 까미가 이 원고 그 유필로 작성된 그 메모 그 끄적끄적 해놓은 것들을 타이핑을 해두었고,
그리고 프랑신 까미마저도 사망하고 나서 그 딸인 카트린이 이 엄마가 타이핑해 놓은 그 원고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관련자들과 뭐 지식인들 그리고 출판 업계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출판할 것을 제안을 했는데 모두가 반대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까미 사후 30년 정도 지나서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이거를 출판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확히 까미 사후 34년 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라는 작품은 알베르 까미의 자전적 이야기라고 해요. 너무나 우리가 이제 까미를 좋아하는 나머지 까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까미의 출생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그 굉장히 하층민으로 까미가 태어났고, 이 작품 속에 있는 자크 역시도 알제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까미의 아버지도 그 알제리에서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였고, 그리고 자크의 아버지도 그렇게 농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까미의 아버지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사망했다면 자크의 아버지도 마른 전투에서 사망을 했던 케이스. 그리고 까미의 엄마도 실제로 청각장애가 있었고 자크의 엄마도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베르 까미에게도 그렇게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 계셨고 자크에게도 베르나르라는 스승님이 계셨어요. 까미라는 인물과 자크라는 인물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알제리 그 식민지 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존경하고 훌륭한 스승님이 존재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이 그러니까 그 알베르 까미가 끄적이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려 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작품을 통해서 항상 알베르 까미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부조리와 반항. 이런 것들이 이 책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자크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누군가는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무슨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선택권도 없었던 상태에서 누군가는 부자로 태어나지만 누구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 합리적인 어떤 대답이 안 되는 것, 합리적인 뭐 해설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부조리한다고 하죠. 부조리하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까미의 죽음 같은 것도 보면 뭐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왜 죽어야 했고 무슨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 사회에만 존재하는 이 부조리에 대해서 까미는 늘 얘기했어요. 그런 부조리한 인간 사회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반항을 해라. 그런데 까미식 반항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든요. 그래서 시지프 신화에서도 보면 뭐 나중에 제가 소개를 또 해드릴 책이기도 한데, 시지프 신화에서도 보면은 까미는 얘기해요.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내 삶에 맞닥뜨려진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그냥 즐기면서 해라.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게 까미식 반항이죠. 그래서 이 자크라는 인물도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미가 실존에 있었다면 이 책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고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부조리한 죽음, 뭐라고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우리 살면서 이 부조리한 거 너무나 많죠. 요즘 뉴스만 봐도 너무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까미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솔직히 좀 억울함도 좀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책 읽으면서 그냥 한번 가슴 한번 눌러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읽어놓은 책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소개시키면 좋은 책들이 좀 많아서 좀 부지런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